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자, 우리 방 정회원들은 여기 소프트 캠프 아침에 매도 사인이 나갔으니까요. 네, 문자 확인하시고, 소프트 캠프 수익 실현을 조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일 우리나라 증시가 좀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아시아 증시도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잘 끝났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소폭 하락했지만, S&P 500 지수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지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긍정적 영향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 네,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0.5% 네,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시황을 좀 꼼꼼하게 잡아드릴 거니까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정회원들 방에 단기 쪽에 단기하는 방에 단톡방이죠. 추천 나갔던 이제 브릿지텍이 어제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0% 이상 현재 지금 보니까 13% 급등 출발이 예상되니까요. 네. 단기로 이제 추천한 거니까 네. 아무튼 수익을 잘 이렇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아침에 여기 동시호가 시초가 확인하고요. 네. 시황 잡아드릴게요. 네. 예,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일단 여기 시황을 좀 잡아드릴 텐데, 일단은 아침에 편안하게 좀 시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도 1% 전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스닥 지수도 1.5% 이상 네,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여기 청천원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제 단톡방에서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 이거 되는 것 때문에 그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브릿지텍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침 호가창 띄워놨는데 지금 이제 뭐 그 주식시장이 뭐 조정이 온다 뭐 이런 소리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데 글쎄요. 네. 어제도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열심히 이제 매집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방에서 어제 공략했던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단톡방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단기하는 쪽에서 추천 나온 거거든요. 자, 보시죠. 브릿지텍인데 이제 이게 코로나 이제 비대면 수혜주입니다. 근데 요게 어제 추천 드릴 때가 이제 여기였거든요. 시초가였는데 어제 추천 나갔던 가격이 3,400원이에요. 그죠? 지금은 4,300원까지 갔죠. 대충 계산하셔도 네. 30% 가까이 급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들을 하셔야 돼요. 3,400원이었죠? 28%네요, 그죠? 네. 지금 여기 누적 수익이 최대 오늘 28%까지 났어요. 어제 아침에 시초가에 샀는데 어제 아침이죠. 8월 18일 8시 46분 브릿지텍 코로나 비대면 수혜주. 어제 제가 그 공개방송 어제 첫날이었는데 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지금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이 가긴 가는데 이거 말고 실제로 뒤에서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게 실제 나중에 많이 갈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죠. 자. 이거였어요. 이거하고 이제 계약연기 관련주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제 브릿지텍이 오늘 뽑았는데 어제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아침에 지금 20% 넘게 이제 추가 급등 나온 겁니다. 현재 수익률이 30% 전후가 되겠네요, 그죠? 네. 아침부터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어제 아침에 샀어요.
지수가 급락하는 거 뻔히 예상을 하고 있었고 지수가 퉁에 나올 거다라고 제가 강하게 경고도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어제 했던 얘기하고 언행 일치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계속 주식을 사잖아요. 현금을 만들어서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일부 현금을 좀 만들어서 그 판에 맞는 종목들을 사들여서 수익을 내드리려고 현금을 또 그렇게 준비해서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비관론자들처럼 현금 만들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주식 샀어요. 아, 예, 백원만님도 라이브 연장하셨죠? 네. 저희 방에서 또 오래된 장기회원이세요. 네. 아무튼 매집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제는 급락 나와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열심히 또 급등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게 맞았죠, 그죠? 급락을 이미 했었고요, 그죠? 근데 코로나가 재확산 뭐 된다 이거 때문에 순간적으로 원래 반등 나올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등 나오네요. 수젠틱이나 시젠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등 나올 자리인데 거기서 코로나 이슈로 반등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어제 오전에는 주춤거리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브릿지 때문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공략하는 포인트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잠시 뒤에 보고. 자, 일단 지수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죠. 잠깐만요. 자, 여기 자료 좀 잠깐 준비 좀 할게요. 네. 자, 여기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아침에 좀 긴장들을 좀 푸시고, 네, 마음 편안하게, 네, 시작을 하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죠? 네. 네네. 아, 록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보시면 일단 어제 해외 증시 마감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어제 장중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투매가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조금 빠질 뿐이지 다른 나라는 전혀 안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급락을 했었고 코스닥은 4% 넘게 급락을 했었죠. 일본 증시는 어떻게 끝났냐? 이렇게 끝났어요. 마이너스, 이거 어제 거죠? 마이너스 0.2%. 별로 하락한 게 없죠, 그죠? 이렇게 끝났다. 그쵸? 그리고 중국 8월 18일 어제 플러스 0.3에서 끝났죠. 보시면 캔들도 크게 뭐 크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인도 쪽 보실까요? 인도 증시는 어제 1.2% 급등했죠. 인도네시아 여기도 어제 0.9%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잘 끝났어요. 독일 증시는 이제 오전에는 강세 보이다가 끝날 때는 이제 오전에 이제 1%까지 상승하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0.3에서 끝났죠. 크게 급락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미국은요. 미국의 다우지수 보시면 옆으로 좌우로 나란히 하고 있죠. 큰 등락이 없고요. 대신에 요즘에 미국 증시는 이제 기술주 위주로 가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0.7% 상승 나왔고 어때요? 네.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네. S&P 500 지수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가 아니군요.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어제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3,395포인트 터치했으니까요. S&P 500 지수는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열심히 가고 있죠, 그죠? 네. 전 세계 증시가 어제 빠진 데가 없어요. 브라질 증시도 어제 2.48% 급등했고요.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왜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저 어제 주말 동안에 뉴스 나오는 거하고 오늘 뉴스 나오는 거 어젯밤 오늘 아침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이제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부동산 때문에 막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죠? 부동산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주말 딱 지나고 월요일 이렇게 연휴 있죠, 3일 연휴 딱 지나고 나니까 다 덮였어요. 다 덮였어요. 코로나로 싹 다 덮였어요. 언론에서 듣기 싫어 죽겠는데 계속 코로나 얘기해요. 안 이상하세요? 저는 지금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덮었다고요. 부동산 얘기 이런 거 싹 사라졌어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근데? 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 테마주들은요 이슈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코로나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지금 어때요? 개별주들이 어때요? 어제 투매나온 거예요. 개인들이 끝났다. 언론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확진자 수가 2,000명도 아니고 100명대거든요. 100명, 2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릴 만큼 너무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치 성향이 진보건 보수건 전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죠? 네. 더 좋은 수익을 내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치적인 것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가요? 그렇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가는 거죠. 근데 누가 가요? 브릿지텍처럼 여태까지 이제 별로 안 갔던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소프트캠프처럼 여태까지 안 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가죠. 지금 막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또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회원들이 저희 방에서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7%, 8%, 막 9%씩 막 급등하는 게 하나 있는데 저것도 코로나 수혜주가 되죠. 우리 회원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막 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따 또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종목이나 업종 얘기는 이제 상세하게 못하겠지만 큰 틀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이슈를 덮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코로나 얘기를 계속 하죠. 그러면 국민들이 질려버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1주, 2주, 3주 이상 못합니다.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 1, 2주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3, 4주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덜 나와요. 무뎌지든지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전 세계 증시는 급락한 게 없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과하게 빠졌죠. 그 이유는 뭐다고요? 코로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반응을 했는데 개인들은 또 무슨 잘못을 했냐면 이제 그 코스닥 지수죠. 코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거예요. 여기는 419포인트인데 여기는 800이 넘었으니까 지수가 2배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조건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마음속에 확신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음봉이 딱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조정이다 그러면서 판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죠? 자, 이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개인들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수가 하락하면 개인들은 주식을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에 한번 10년? 3년이나 5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거거든요. 10년까지는 좀 과했고 3년이나 5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건데 지수가 하락하는데 거래가 늘어납니다. 누굴까요 이거? 세력일까요? 아니요. 개인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조정에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지수가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더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 제가 그런 비유 들어드렸죠. 영화 보면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조종사가 탈출할 때 꼭 그런 그 정도로 그런 비유를 들어야 될 정도로 개인들이 지금 조정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올라가다가 음봉이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번 거래 늘어납니다. 이거 개인인지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간단해요. 코스닥이죠. 코스닥 즉 개별주 있죠. 개별주, 중소형주, 스몰캡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매매하는 주체는요 개인이 90에서 95%를 매매해요.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들을 많이 확인하시는데 개별주에서는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개별주들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그 개별주 매매하는 주체 100% 중에 90에서 95%가 개인이에요. 잡주는 거의 100%에 가깝게 개인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매매하고 계시다. 외국인이 나갔다고요? 무슨 근거로요?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한 겁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미리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좋아 죽어요. 왜요? 나는 10% 손절했는데 넌 어때? 난 30% 손절했어. 난 40% 손절했는데. 자기가 손절을 좀 덜 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기는 빨리 나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 많이 드렸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손절한 사람끼리 모여서 자랑해요. 먼저 잘랐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잘 참고하셔야 돼요. 어제 미국 증시가 왜 올라왔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미국 증시가 왜 급등했냐면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옵니다. 저번에 이제 소비자 그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표였죠. 네, 그게 좋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게 나왔냐면 미국 S&P 지수죠. S&P 500 미국의 7월이죠. 7월 신규 주택 평상시 같은 거 이런 거 얘기 안 해드리는데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한 22%인가 이 정도 급증했답니다. 경제가 안 좋은데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7월 달에 신규 주택 착공 말고 허가 건수 있죠? 허가 건수도 한 18% 정도? 네. 근데 20% 전후 급증했답니다. 경제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친 사람, 미국 경제는 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 나오죠? 천만에요.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좋게 나옵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막 그 미국의 바이든 그 민주당 후보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막 지지율에 막 열세를 느끼고 막 이상한 미친 행동한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던데 우리나라 언론 여러분들 잘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중국 쪽 욕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욕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욕은 안 합니다. 잘. 노골적으로 안 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그 정보를 잘못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투자할 때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나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이런 뉴스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지율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목만 읽으시면 됩니다. 미국 경제 호전에 바이든하고 지지율 격차를 좁힌 트럼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경제 호전. 요거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국회에서 서로 싸우고 있죠. 4차 경기 4차 부양책, 경기 부양책을 더 많이 하자. 그리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경기 부양책을 더 많이 하자. 한쪽은 아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자. 한쪽은 더 하자. 막 그러고 있잖아요. 대선에 유리하게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런 거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주목할 시점은 뭐냐면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 증시 어느 나라도 미국이랑 비교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가 훨씬 적지 않나요? 그죠?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그죠? 이거 다 비관론자들이 씨 뿌려놓은 거예요. 제가 비관론자들 욕을 거의 욕이죠, 그죠? 죄송합니다만 강하게 제가 비난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수익 안 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주식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비관론자들의 그 수많은 걱정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오늘은 어제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셨을 테니까 시장을 한번 더 꼼꼼히 잡아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잠시만요. 네네. 자, 시장을 더 꼼꼼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아까 이제 신규 주택 뭐 허가 건수랑 이제 착공 건수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쪽은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확실한 거 하나 보여드리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아마존이라고 있죠, 그죠? 네, 아마존을 보세요. 이게 아마존 그 회사 그 주가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여기서 급락할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더 올라갈 걸로 보이세요?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났거든요? 왜 났을까요? 실제로 유통 이쪽이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아마존만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월마트 있죠? 그 다음에 홈디포. 이 유통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와서 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뭐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똑같죠. 그리고 삼성전자 있죠? 네, 삼성전자 어제 좀 뭐예요?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뭐 일단 차트부터 먼저 볼까요? 네. 삼성전자 차트가 무너졌나요? 아직 안 무너졌죠? 멀쩡하잖아요. 현재까지 멀쩡하죠? 어제 보시면 삼성전자가 3%까지 올라가다가 뭐 끝날 때는 뭐 다 이제 풀리고 끝났는데 어제 수급을 좀 보세요. 삼성전자 어제 누가 샀냐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샀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감이 안 오실 거고 돈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700억 이상 샀죠. 기관은요 2,000억 이상 샀습니다. 다 받아버리대요. 누구 거겠어요? 그쵸? 개인들 거죠. 개인들 물량을 싹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답 나온 거 아닌가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보기에는 주식시장이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투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어제 개인들은 뭐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건데 이거 코로나 재유행 공포 개인 5천억 패닉셀. 코스피 코스닥 동반하라. 쭉 보시면 이런 그림까지 넣어놨죠, 그죠? 네. 개인들이 보세요. 어제 5천억 이상을 순매도했어요. 외국인은 거꾸로 상걸로 되어 있죠.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수를 다시 보세요.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똑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있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이렇게 큰 조정이 왔던 게 맞아요. 외국인이 실제로 돈을 뺐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달 7월 달부터는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때는 외국인이 팔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증시가 더 급락을 했고 오죽하면 그때 공매도까지 금지를 걸어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은요, 외국인이 파는 게 아니라 심지어 기관도 안 팔아요, 지금. 삼성전자에 국한돼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수를 받쳐주는 종목이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성전자를 안 팔잖아요. 안 팔잖아요. 여기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도 파니까 동학개미들이 나타나서 삼성전자를 쓸어갔죠. 지금은요, 거꾸로잖아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데 이때는 똑같이 급락한다고요? 무슨 근거로요? 제가 좀 따지듯이 묻죠. 네,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비관론자들한테 제가 따지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데 맞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전 세계 증시가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는 데가 없어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고 돈을 더 푼다고 하고 있고 아주 오랫동안 그 돈을 계속 푼 거를 유지한다고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회만 보이면 돈 풀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나고 그런다. 경제 위기라고요?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경제가 좋으면요 돈을 안 풀어요. 돈을 걷어들이죠. 그때는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요. 하락을 시작하죠. 그때 조정 오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순간적으로 충격은 받지만 그때부터 돈을 본격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안 속으려고 발버둥 치시면 오히려 더 속아요.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체면에 저 그걸 해본 적은 없는데 체면에 안 걸리려고 발버둥 치면 더 체면에 걸린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안 속아야지 하면서 뉴스를 계속 보세요. 뉴스나 언론에 내가 안 속을 것이야. 근데 뉴스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속아요. 세력한테 절대로 안 속아야지. 그러면서 세력이 만드는 차트와 호가창을 보고 계세요. 안 속을까요? 속게 돼 있어요. 절대 비관론자들한테 안 속아. 자꾸 보면 속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다니까요. 속지 마시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삼성전자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보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엄청나게 좀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보시면 코스피 쪽, 이거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쪽은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량이 크게 늘은 게 없죠. 그냥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고만고만 하죠. 그런데 코스닥은 아주 눈에 띄게 거래량이 확 늘어나죠. 언제부터요? 여기서부터. 기가 막히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고요? 네. 조정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조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3월달에 폭락 겪고 나서 조정이 올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6월달이었는데 제 아는 지인인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랬는데 놀랐어요. 저도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달에 여기 막 북한이 막 난리치고 막 그랬을 때 여기에서 조정 온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조정 온다고 막 지수가 여기서 급락하면 잠시만요. 네. 소프트 캠프가 지금 또 2차 VI 들어갔죠? 네. 1차군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안 했었거든요. 네. 제가 겪었던 일을 얘기해 볼게요. 제 직업이 전문가잖아요. 주식 전문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폭락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기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뭐 주식 이것저것 지인들이니까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인들이니까 대답을 해줬어요. 뭐 물어보면. 네. 저는 제 지인들한테 절대로 우리 방 종목 같은 거 노출 안 시킵니다. 네. 우리 가족들도 우리 방에서 무슨 추천 좀 나가는지 몰라요. 절대로 얘기 안 해줘요.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해드립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그 사람들 궁금해하는 것들은 제가 얘기해줄 수 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지인들이니까. 근데 제가 뭘 겪었냐면 여기서 이제 조정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정말 친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한 다리 건너서 알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저를 수신 차단하더라고요. 이런 거 겪어보셨어요? 제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수신 차단하더라고요. 왜요? 폭락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소나무님 그런 글 쓰지 마세요. 네. 집중해서 그냥 들으세요. 네. 수신 차단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제가 몇 명 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다하다가 전문가다 하다하다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이런 경우 저도 처음이에요. 전문가 10년 이상 했거든요. 네. 수신 차단하더라고요. 뭐 물어본 게 있어서 이제 뭐 대답해 주려고. 왜 저러지? 조정 온다고? 내가 필요 없어져서 그렇구나. 그런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한 3명 정도 봤어요.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제가 그때 어땠는 줄 아세요? 우리 회원들한테 주식을 더 사줘야 되겠다. 그만 먹고 열심히 여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눌림목 타령했어요. 다음 달엔 박스권 타령하고 회원들한테 별의별 걸 다 가르쳐드렸어요. 빨리 주식 사라고. 조정 안 온다고. 조정이 안 올 것 같다. 네. 조정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열심히 주식 사시라고. 막 열심히 방송 더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들 욕하기보다 그래 인간지표구나. 이런 걸 그때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고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오히려 이때보다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보다 지수가 더 올라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초보건 주식을 5년, 10년, 뭐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조정 올까봐 몸을 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딱 꺾이니까 갖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는 10% 손해보고 잘랐는데 그러면 옆에서 부럽다. 나는 20% 손절했는데 나는 40% 했어요.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제 이제 개인들이 이게 판 게 뭐냐면 이거예요. 패닉셀.
패닉에 빠져서 그냥 다 갖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파는 게 있어요. 그건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안 파는 게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절대로 안 팝니다. 패닉에 빠져도 정말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거의 암적인 내 계좌에 암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 팔아요. 제가 전문가를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안다고 이거를. 그거는 절대로 안 팔아요. 그것 빼고 다 팔아요. 결국에는 손해 좀 보고 나중에 다시 들어와야지. 절대로 여기서 수익이 안 납니다. 그 암이 더 커져버리거든요. 이 얘기가 뭔지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회원들한테 주식을 더 사라 그랬어요. 더 하셔라. 더 열심히 해요. 무방에서 오죽하면 이때 기억하시나요? 제가 무방에서 조정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도 그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전화 받았다니까요. 전문가님 제발 조정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조정이 온다가 아니고 지수 얘기나 조정 얘기 그만하시고 제발 종목 얘기 좀 하세요. 회원들이 종목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자꾸 왜 지수 얘기하시냐고. 평상시에 지수 얘기도 안 하던 분이 사무실에서 부탁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왜 그랬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때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여러분들이라도 수익 내시라고 열심히 했다. 그 사람들 지금 수익 났을까요? 그 사람들 제가 뭐 들고 있는지 알거든요. 수익 안 났어요. 왜 안 났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들고 있었던 게 뭐냐면 현금이거든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수익 안 납니다. 맞잖아요.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기면 이자라도 주죠. 뭐 요즘엔 이자가 거의 없지만 뭐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에 투자하든 아니면 채권도 이제 좀 잘 모르시죠, 그죠? 그냥 주식이라도 들고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금 들고 있어요. 지수 급락할까 봐. 그러긴 절대로 여러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세요. 네,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음봉이 잠깐만 지수 요거까지는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군요. 보시면 뭐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 나오고 지금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반등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제 너무 과하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어제 좀 과했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에서 반등 나오는지 아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부터는 종목이 중요하거든요. 아니 지수가 급락하면 종목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이 중요해요. 지수 그만 쳐다보세요. 제가 지금 지수 차트를 띄워놓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선을 긋지도 않고 뭐 몇 포인트가 지지선이다 그런 얘기 안 하죠. 왜요? 종목이 중요하거든요. 지수는 빠네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누르는 거예요. 어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못 올라갈 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서로 키 맞추는 거예요. 이 정도 눌러줬으면 되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세력들이 이왕 하는 거 좀 세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음봉 하나 더 나오는 거고 한두 개 더 나오는 거고 이 정도면 됐다. 개인들 물량도 싹 받아냈다 싶으면 더 이상 안 빠지겠죠. 안 빠지면 뭐 나오겠어요? 반등 나오겠죠. 호재가 나오면 추가 상승 나올 거고 호재 안 나오면 다시 떨어지겠죠. 세력들이 매집해놓은 게 있으니까 저점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증시 뭐 대통령 선거 끝나거나 아니면 그 직전에라도 뭐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편하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수가 대충 어떤 모양으로 움직일지만 예상을 한 상태에서 종목을 사면 되는 거예요. 매집.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죠? 매집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매집이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뭘 사셔야 되느냐? 지금은 개인들이 패닉에 빠져서 막 집어 던졌죠? 패닉셀. 이게 투매예요. 이게 투매를 영어로 하면 패닉셀이에요. 앞뒤 안 보고 혼란에 빠져서 집어 던지는 거니까요. 그쵸? 이럴 때는 뭐가 가겠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으면 그 재료가 있겠죠? 그거 수혜주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놨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이제 브리치텍 다시 한번 볼까요? 브리치텍인데 어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방에는 아침에 비대면 수혜주 사놨다고. 요거는 라이브 쪽이 아니라 단기방 쪽에 나갔어요. 원래 단기방 종목이 좀 빨리 가요. 말 그대로 단기니까. 대신에 이제 스윙으로 가는 종목들은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늦을 수 있는데 대신에 많이 가요. 아시죠? 가벼우면 빨리 가되 금방 끝나요. 그죠? 그런데 늦게 가면 많이 가죠. 오래 가고.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간 건데도 지금 수익이 이게 아까 30% 가까이 났었죠. 네. 어제 시초가에 샀는데 매수가가 3,400원이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방은 회원들 매수가가 똑같다고. 9시 이전에 추천됐으니까 8시 46분에 시초가에 다 샀거든요. 동시호가 매수를 내죠.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직장인 분들이 많으세요. 네. 아니면 가정주부들도 계시고 그분들 아침 9시 이후에 매수 사인 내면요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아침 8시 50분 뭐 전후에 추천이 많이 나갑니다. 거의 그때 한다고 보시면 돼요. 팔 것도 어지간하면 그때 팔고 미리미리 해놔요. 회원들이 잘 사시고 잘 팔죠. 네. 이게 뭐냐면 판이 약간 바뀌고 특정 재료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코로나 비대면 수혜주를 산 거예요. 종목용 브리치텍. 오늘 아침에 30% 가까이 수익이 났던 거죠. 이게 단기라니까요. 잘 보시면 제가 30% 미만짜리 수익률은 홍보 안 하죠.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따지면 되게 많은데 안 하잖아요. 그래도 브리치텍이 어제 사서 오늘 바로 수익 나는 겁니다. 브리치텍은 이거 회사도 좋아요.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게 소프트캠프죠. 오늘도 지금 뭐 20% 정도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것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비대면이죠. 잠시만요. 저분은 참 필명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대면 수혜주고 그 다음에 소프트캠프가 원래는 이제 이재명 씨 관련주였는데 어제 재료가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올라왔던 거죠, 그죠? 어제까지는 수익이 35%였고 아까 지금 얼마죠? 이렇게.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면 자꾸 이런 거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빨리 매집하시라고요. 수익이 한 67%인가 그러네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네. 이럴 때 회원들이 소프트캠프 수익률 찍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한번 찍어주시죠.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네. 한 60, 한 6%? 67% 나오지 않나요? 네. 레몬트님은 49%? 67? 65? 또요. 네. 여기 정회원들 한번 쭉 찍어주세요. 네.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네. 회원들 매수가, 매도가 거의 똑같다. 쭉 얘기해드렸죠, 그죠? 네, 보세요, 거의 똑같죠, 그죠? 67, 65, 66, 68. 세도나님은 75%. 요게 앞에서
단톡방이 2,000원에서 추천 나갔던 적도 있어요. 그거 기준으로 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죠? 세도나님 맞죠? 그죠? 네. 그건 이제 앞전에 나갔던 거고, 그죠? 네네. 여기 보세요. 회원분들, 여기 우리 정회원분들인데, 리딩대로마님도 어서오세요. 네. 수익률이 거의 똑같죠? 네네. 단톡방에서도 한번 나갔고, 라이브에서 한번 나갔어요. 잠시만요. 네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원분들 지금 찍으셨는데 수익률이 거의 똑같죠, 그죠? 네. 왜 그럴까요? 매수가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분할매수 안 한다고요. 한 번에 산다고. 최근에 추천 나갔던 게 매수 가격이 2,130원이에요. 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75%, 74%는 2,000원에 사셨던 분들. 거기 단톡방에서 추천 나간 건 매수 가격이 2,000원이었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비대면 관련 이거 소프트 캠프가 비대면도 되고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돼서 저기 급등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선주도 약간 흐름이 바뀐 게 이재명 씨가 지지율이 이제 급상승하다 보니까 이쪽 종목들이 치고 나와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현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대선주 쪽도 한번 보여드리죠. 보시면 이게 윤석열 씨 관련주 중에 대장인데 어제 음봉 나왔죠? 마이너스 17%. 뭐 이렇게까지 크게 나올 이제 음봉 나올 일이 없는데 어제 세게 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개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디지털조선 똑같죠? 개인들이 이제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15%까지 빠졌고 종가 관리도 마이너스 12%에 끝났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개인들이 투매에 나올까봐 지독하게 겁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실제로 하락하니까 투매 나온 거죠. 지수가 하락해서 투매 나온 게 아니라 개인들이 불안했기 때문에 나왔던 거예요. 어제 아침에 잘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 특히 어제 아침에 보면 지수가 이렇게 크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슬슬 출렁출렁 거리면서 빠지죠. 아까 좀 전에도 뭐 지수가 뭐 마이너스 전환하겠네요. 뭐 그렇게 뭐 글을 쓰신 분이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냥 불안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이 얘기를 아침에 또 왜 해드리냐면 사람들이 조정에 대비하고 조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을 때 실제 조정은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투매는 나올 거라 그랬죠. 투매가 언제 끝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텐데 투매는 개인들이 던질 만큼 충분히 던졌을 때 이제 그때 끝납니다. 그리고 투매의 특징이 뭐냐면 조정은 뭐 3개월, 6개월, 1년씩 그렇게 오래 가지만 투매는 며칠 안에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왕 시작한 거 빨리 끝나는 게 좋다. 빨리 끝나려면 이렇게 센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어제 이제 보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어제 4% 마이너스 4%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음봉이 한 개나 한 개, 두 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좀 지켜보면 돼요. 오늘은 아침에 살짝 올라가다가 아직까지 플러스 유지하고 있지만 시초가 대비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이게 정상입니다. 왜 정상이냐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개인들이 여전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불안해하고 있는 개인들이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을까요? 아니죠. 더 불안하겠죠. 그럼 뭐예요? 지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겁니다. 그때 뉴스 보시면서 지수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호가창 보시면서 이게 오를 것인가 아니면 여기가 바닥인가 급락할 것인가 계속 쳐다보시면 여러분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종목이 중요하긴 한데 계속 그런 식으로 협소한 시각으로 계속 쳐다보시면 돈이 절대로 안 벌립니다. 투매가 나오면 반드시 반등이 나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이제 저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봉이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전저점을 안 깨고 만약에 깨지면 추가하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전저점이 안 깨지고 요 선에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계속 요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투매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급락도 나오고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하지만 저점을 잡아주고 더 이상 안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심리가 안정이 돼요. 그때부터 세력들은 다시 주가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초지일관 매집하시라는 거예요. 매집. 7월달하고 8월달에 수익을 낸 사람들은요, 6월달에 매집한 사람들이 수익 낸 거예요. 맞지 않나요? 간단하잖아요. 다시 보자. 지선 놓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수익 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예요. 똑같죠? 지수가 올라올 때 수익 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되게 흔들었거든요.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막 흔들고 막 그랬어요. 여기서 매집한 사람들이에요. 이거예요. 손실 나는 사람은요? 누굴까요? 지수 올라가고 이럴 때 매집 안 하고 현금 들고 있다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때는 패닉 셀이 아니라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패닉 바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급해서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실 나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지 말라고 그러죠. 현금을 약간 들고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패닉 와요. 현금 들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요? 어느 정도의 현금 들고 있는 거는 맞지만 큰 현금 들고 있는 거는 패닉 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갖다 찍어버리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열심히 매집을 하셔야 돼요. 네, 매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그 지금 코로나 얘기를 정부에서 한다기보다 그 언론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코로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이 얘기를 더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이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주식시장을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이슈가 주식시장을, 사회 이슈를 덮어버리면 주식시장에 있는 테마주들도 이쪽 관련주들이 가겠죠. 그래서 어제 브리치텍이나 이런 종목들을 추천했던 거예요. 네, 돌멩이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아까 소프트캠프도 보셨죠? 네.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재명 씨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이쪽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데 이재명 관련주를 보시면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힘이 없었죠, 그죠? 남선알루미늄 저희 방 보유 종목이나 이런 건 아닌데 크게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지만 힘이 좀 없었죠. 왜냐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재명 씨 지지율이 이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갑자기 이게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낙연 씨 지지율은 4월 15일이 총선이었죠. 벌써 4개월 전인데요. 그때가 정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천천히 빠지고 있었어요. 이재명 씨는 이렇게 있다가 대법원 코로나 이제 그 이후에 지지율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었죠. 그러다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 받고 나서 이제 더 올라온 거고. 그 전부터 상승하고 있었어요. 윤석열 씨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씨 지지율은 이재명 씨 거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이게 벌써 4개월 전이에요. 4개월 전에 아니면 3개월, 4개월, 5개월 전에 이것만 보고 이낙연 씨가 지지율이 워낙 이제 큰 차이로 1위였으니까 개인들이 이낙연 씨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말렸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지지율은 나중에 바뀔 수 있다.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응? 지지율이 40% 넘게 가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바뀌겠느냐. 응? 절대 안 바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렸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지율 역전됐잖아요. 정치판이라는 걸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이재명 씨 지지율이 나중에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현재까지는 여기는 하락 추세.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이낙연 씨 지지율이 고점 찍고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시겠죠. 그죠? 이재명 씨 쪽은요. 바닥 찍고 상승 추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건 거예요. 이거를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씨도 이재명 씨랑 추세가 거의 비슷했고요. 이랬던 겁니다.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끝난 게 아니겠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서 돈이 벌려요? 여기가 아니라 이쪽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도 계속 이재명 씨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제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씨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좀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 무방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종목 추천을 계속 했었고 그 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캠프예요. 주식을 자 어디서 사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디에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거래가 없죠? 지금은요. 거래가 터지잖아요. 거래가 터지면 비중을 줄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예요. 수익이 지금 60%가 넘잖아요. 앞전에 사신 분들은 70%가 넘고 단기 매매 아무리 많이 하셔도요 이런 수익 못 따라옵니다. 이런 매매는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면 잦은 손절, 잦은 매매, 그죠? 네. 그리고 복잡한 매매 그런 거 있죠. 네. 주식을 좀 복잡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러시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기 아까 수수혜 형님도 문자반 회원이신데 연장 가입하셨고 정다운님도 여기 문자반 신규 가입하셨어요? 아,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좋을 때 들어오시는 거죠, 그죠? 네. 주가가 확 싸졌을 때 들어오시는 거니까요. 잦은 손절매나 복잡한 매매, 초단타 안 맞는다 그런 분들은 우리 방 들어오셔서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천 나가잖아요. 왜 매수하는지 제로까지 다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방송을 3시간씩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얘기를 다 해드립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수십 개거든요. 그 수십 개를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네이버에 이재명 관련주라고 치면
A라는 종목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걸 안 사고 이런 걸 샀는지 막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얘기를 안 해드리면 거꾸로 그래요. 아니 이거 안 사고 왜 이걸 사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다 해드려요. 이게 후발주인데 순서가 이렇게 돼서 이게 갈 거다. 얘기를 쭉 해드린다고. 상세하게 이제 브리핑하는 거죠. 원래 이제 군대도 보면 작전 나가기 전에 브리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쫙 설명 다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 둘씩 솟구쳐 나가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종목들 이제 또 따라 붙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되게 편한 자리에서 매수하세요, 그죠? 그리고 KK0800님,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브리치텍도 다시 볼까요? 어제 추천했다 그랬죠, 그죠? 어제 급등하고 나서 추천한 게 아니라 아침에 그냥 시작했었는데 여기에요. 3,400원. 자, 잘 보세요. 어디서 사요? 뭐 저기 기법판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서 사세요. 어떤 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목을 이렇게 매수해서 왜 고생들을 많이 하시냐면 여러분들 눌림목 좋아하시죠? 수익이 잘 나는 사람하고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 아니면 수익이 나더라도 수익이 편하게 나는 분이 있고 온갖 이제 고생 다 하시고 나서 수익 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 차이점이 뭐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수익이 잘 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고생을 덜하고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눌림목이 끝날 때쯤 삽니다. 끝나갈 즈음에. 근데 초보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눌림목 시작할 때 삽니다. 차이점이 그거예요. 차트를 보면 딱 눌림목이 어디예요? 낙폭과대 다 나오고 메꿔놓고 양봉 하나 보이시죠? 그렇죠? 이거 하나 나오게 돌렸거든요. 네. 우리는 이거를 눌림목이라고 부르죠. 이게 눌림목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사냐면 여기서 사요. 왜요? 거기에서 재료가 나오니까. 그 재료 보고 그때 가서 이제 황급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력이 바로 올려주면 고맙겠지만 한 90% 이상은 바로 눌러버리죠. 그러면 여기 5월달이거든요.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개인들이 보통 3개월 이상 못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네. 딱 팔았어요. 팔고 났더니 확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힘들어 하시죠. 초보와 고수의 차이, 수익이 잘 나시는 분과 좀 잘 안 나시는 분, 그 차이는 뭐냐면 눌림목 시작할 때 사느냐 끝날 때 사느냐, 그 차이예요. 여기가 눌림목 끝자락이에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종목 추천이 보통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 지수가 약간 희한하거나 아니면 재료가 조금 늦게 나오면 약간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윙을 선호하는 거예요. 스윙이라는 게 재밌는 게 사자마자 바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 2주 걸릴 수도 있죠.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수익이 50%, 100%씩 나겠다. 그러면 조금 더 들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테마주는, 개별주 테마주는 재료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포인트지 않습니까? 아무튼 눌림목 끝자락에서 사는 거예요. 눌림목이 다른 말로 뭐냐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눌림목이 뭐예요? 눌러놓고 세력이 매집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이게 조정이에요. 조정이 왜 온다고요? 세력이 매집하려고. 물론 이제 다른 조정도 있죠. 과열됐을 때. 그건 이제 세력이 매집한 게 아니라 그냥 파는 거겠죠. 그죠? 이 눌림목이 단기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눌림목이 끝난다? 뭐예요? 매집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재료를 붙여서 이제 올리겠죠.
요겁니다. 스윙이라는 게 뭐냐면 단기는 보통 이제 뭐 하루 안에 끝내시든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뭐 2, 3일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게 단기겠죠, 그죠? 네. 스윙은 이제 스윙이라는 게 있고 중기가 있는데 이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제가 지금 말하는 스윙이랑 중기차를 얘기해 드릴게요. 보유 기간으로 따지면 단기는 뭐 하루 이틀 이건 그냥 기준이에요. 그냥 스윙은 1, 2주, 중기는 한두 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유 기간을 이렇게 보느냐? 무조건 보유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중기를 샀는데 그날 바로 상한가 갔다. 그럼 이제 바로 팔기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날 팔든지 다다음날 팔든지, 그죠? 네. 2, 3일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스윙으로 샀는데 3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건 그냥 이제 기준이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기준을 잡냐면 수익률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에도 얘기 잘 안 해주죠. 수익률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에서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잠깐 뭐 그건 하루 사이에도 끝나거든요. 이제 들었다 놨다 하니까 하루 이틀 한두 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죠. 스윙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30% 전후 수익을 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들었다 놨다를 몇 번 반복해야 돼요. 이 정도 수익 내려면. 그러니까 1, 2주 정도 걸려요. 왜냐면 하루 들었다가 2, 3일 놓고 하루 들었다가 2, 3일 놓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 2주 가거든요. 하루 상한가 가지면 고맙겠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조금 들었다 놨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기는요. 수익이 한 최소 50에서 70% 정도는 이 이상을 내려고 하거든요. 이 정도 내려면 악고점을 제껴야 돼요. 아까 저 소프트 캠프 다시 볼까요? 크세노포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유튜브 쪽도 지금 틀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악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더 당겨서 보면 여기도 있겠죠. 여기가 가격대가 한 2,500원이에요. 우리 방에서는 2,000원, 2,100원쯤에 샀고요. 수익이 50% 이상 날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여기 제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재료가 코로나까지 붙어가지고 이재명 관련주인데 코로나까지 붙어서 지금 바로 이제 솟구친 거예요. 수익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면 여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기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대신에 수익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소프트 캠프도 똑같죠, 그죠? 눌림목 끝자락에서 사잖아요. 들었다가 이제 놨는데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네, 끝자락에서 사는 거예요. 눌림목 끝자락에서 사면 상대적으로 덜 기다릴 수 있죠. 오래 안 기다려도 된다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힘들어 하시냐면 보통 여기서 사요. 재료가 나오고 거래가 들어온 거 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막상 급등하기 전에 팔아버리시는 거예요. 본전에 팔든가 약간 손해보고 파시든가 약간 수익 보고 팔았는데 확 날아가면 그때 가서야 너무 이제 황당하신 거죠. 그런 일 많이 겪으셨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들어와서 좀 배우시면 돼요. 3개월, 6개월 배우시면 머리가 이렇게 약간 깨져요. 네. 깨우친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 아, 이거였구나. 근데 문제가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팔면 급등하고 그랬구나. 그런 걸 이제 아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좋냐면 그런 분들 있죠. 종목은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의외로. 내가 사는 건 잘 산다. 근데 파는 거를 못 하겠다. 더 갈 것 같아서 안 팔면 다 떨어지고 안 갈 것 같아서 팔면 날아가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왜냐면 하루에 3시간씩 하루 종일 그 얘기예요. 왜 여기서 못 가는지, 왜 여기서 걸리는지, 이게 무슨 재료로 지금 이러는지
과거에 3개월, 6개월 전에는 이게 왜 그랬는지 그런 얘기 쫙 해드립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이런 거 있었죠. 뭡니까 이거? 아이크래프트죠. 요게 그 사람들이 윤석열 관련주로 알고 많이 사셨던데 제가 이거 못 갈 거라 그랬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대놓고 원래 가기 힘들 거다. 근데 실제로 떨어졌거든요. 윤석열 관련주들이 여기서 많이 갔는데 못 갔다고요. 왜 못 갔는지 얘기를 많이 해드렸고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겨가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기법 하나를 간단하게 하나 알려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주식은 어디서 사야 되느냐? 눌림목이 끝나는 자리 여기서 사야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보유 기간이 짧아지고요. 수익도 빨리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가느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제 그 투매가 좀 세게 나오고 여러분들 마음은 좀 많이 진노를 났을 텐데 자 지수 얘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오전 방송 마칠게요. 지수는 일단 크게 한번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더 불안해져 있겠죠. 그러면 지수가 여기처럼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고요. 뭐 장중에 1-2% 급등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2%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되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심리적으로. 왜냐면 앞에 3월달에 폭락 그거 나올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이분들이 결국에는 주식을 다 팔게 돼 있어요. 그러면 투매가 끝나요. 아까 삼성전자 그거 그냥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입 벌리고 봤잖아요. 근본적으로 지수가 크게 급락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게 또 이제 또 언론에서 너무 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 개인들의 투매가 더 나올 수 있겠죠. 네, 그것까지는 감안하셔야 돼요. 하지만 삼성전자 수급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이 주시장을 떠났냐? 아니에요. 매집해 놓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소프트캠프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었잖아요. 투매가 나올 때 가장 좋은 종목이 뭔지 아세요? 저점을 계속 꾸준하게 높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거고 이런 걸 찾은 다음에 이 기업의 재료가 뭔지 이 기업의 실적과 뭐 이런 것들은 어떤지 성장성은 어떤지 그런 걸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의외로 좋은 수익들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찾아보실 수 있는데 아마 혼자서 찾기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노력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지금 제가 오전에 우리 회원들 레미널주 올라온 것도 좀 얘기를 좀 지난번에 올라왔던 거 좀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낼까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게 주가는 이제 걱정해볼 타고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원 중에 이제 예전 필명이 이제 김 사장님이신데 지금 이제 제우스님이라고 좀 바꿔놓으셨죠? 네. 매매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제 이제 우리 이현님 거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2018년 1월달에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셨어요. 2018년 1월달에. 근데 그때가 코스닥 갖고 얘기해 볼게요. 2018년 1월달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서 들어오셨어요. 보이시나요? 회원가입 시점이 딱 여기였어요. 지수가 그때부터 뭐 이제 급락하고 뭐 미중 무역 전쟁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죠? 네. 좀 살만 이제 다시 올라올만 이제 올라오겠구나 싶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 또 터지고 그죠? 일본이랑 또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회복해서 이제 올라오나 싶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사람들은 이제 조정 문다고 또 난리가 나고 그러고 있죠.
이때 들어오신 분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2018년 1월달부터죠. 보시면 어때요? 가끔씩 이제 손해 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손해는 적죠. 10만원, 20만원. 근데 거의 어때요? 계속 수익을 내시잖아요. 장이 저렇게 안 좋았는데. (2019년도) 보시면 어때요? 작년에도 시끄러웠죠, 그죠? 계속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올해 요게 그 7월달까지인데요. 7월 끝나기 전이었는데, 아무튼 보시면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도 수익 꾸준하게 났어요. 매달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분이 왜 저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지 날 수 있었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법을 많이 하셔서요? 매매를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저분은 이제 사업체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 필명이 실제로 이제 김사장님이세요. 되게 바쁘세요. 아침 9시만 되면 그렇게 바쁘세요. 일도 굉장히 많으시고 바쁘신 분인데 저렇게 수익이 나셨잖아요. 왜요? 매매를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겁먹지 않고 전문가 의지해서 매집하고 수익 내시고, 매집하고 수익 내시고,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겁을 안 내신 거예요. 매집하고 수익 내시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겠어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빨리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손실을 많이 입으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불안한 거, 부정적인 거, 이제 이런 거부터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왜 매수 매도가 잘 안 되셨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저랑 소통하면서 하나하나씩 고쳐가시면 돼요. 종목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제 추천 나간 거, 뭐 지난주에 추천 나간 소프트 캠프 보여드렸잖아요. 저런 거 한두 개만 여러분들 수익 내셔도요, 회비 그 이상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회비를 무서워하세요? 주식시장도 무서워하시면 안 되지만 회비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들어오면 물릴까봐요. 항상 변함없이 매집하고 수익 실현하잖아요. 시장이 좋으면 수익 실현하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고요.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매집하는 게 좀 더 많아지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이벤트는 오늘까지예요. 네. 자, 아무튼 지금 뭐 지수가 지금 양쪽 다 코스피 코스닥 양쪽 다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이따가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방송은 2시 반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편안하게 읽으시고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오후 방송은 2시 반부터 합니다. 네.